얼마 전 디저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미 그 건물에는 빵집이 있었지만 건물주가 음식 종류가 많이 겹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픈한 다음 날부터 물 흐리지 말고 나가라, 장사 똑바로 해라, 잿가루로 만들겠다,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안다 등 험한 내용의 쪽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까지 들먹이니 이제는 두렵기까지 한데요. 이 쪽지를 작성한 사람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쪽지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 내용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좀 무섭고 공포까지 느껴지는데 아이에 관한 내용까지 나오면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경고성 쪽지나 메모 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까? 네, 이렇게 좀 험악한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내 주차장에 왜 주차했냐면서 주차를 한 번만 더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은 뭐 지금 여기다가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 뭐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 네. 그런 협박성 쪽지 같은 것들을 붙여놓는 일이 참 일상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좀 도가 지나친 지금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네.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데 법적으로 좀 이 협박성 메시지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뭐 살다 보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다 법적으로 문제되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경고의 내용에 따라 예. 법적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경고 내용이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경고라면 네. 그것은 협박죄로 의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경고성 메시지를 보낼 때는 어떤 사실, 그러니까 여기다 주차하지 마시오, 예. 뭐 CCTV 촬영 중이다, 뭐 이런 정도의 사실적인 내용만으로 알리는 것이 합법적이고요. 그 도를 넘어서서 네.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경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쪽지가 뭐 잿가루로 만들겠다,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있다, 이런 거는 협박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협박죄에 협박이 되기 위해서는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키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네. 그 해악의 내용, 고지한 내용, 그리고 상대방과 이 행위자의 성향, 또 고지 당시의 주변의 상황이나 관계 같은 것들, 전후 사정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쪽지가 오고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아이를 이제 언급하거나 장사에 대해서 뭐 잿가루 이런 화재의 위험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도 상당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관념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이 네. 상담자분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 정도로 판단이 좀 되는 사안 같아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문제는 아직 이렇다 할 행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쪽지만 계속 붙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짚어본 대로 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 쪽지에 적혀 있는 행동대로 했다면 실제로 그럼 더 처벌이 강해질 것 같거든요. 예, 뭐 그거는 당연한 구별을 거죠. 할 필요가 예. 없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 주의를 그러니까 붙이는 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그쵸.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좀 아이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것은 이 협박죄나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정도의 범죄가 아니고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아주 중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런 중한 처벌이 내린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단정을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업계, 뭐 동종 업계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데요. 이 가게 건물에 뭐 빵집도 있었고 뭐 비슷한 음식 메뉴 겹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주는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상가 규약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요?
네, 상가 규약에 보면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상대방 빵집이 이제 디저트 가게를 상대로 영업을 하지 말라라는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이 그 분양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분양 계약 체결 시부터 이렇게 영업 제한의 그 규약을 만들어 놓거나 처음부터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 규약이어야만 이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네. 또한 이 디저트나 빵집이 과연 동종이냐 이 부분도 좀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네. 이것이 과연 동종이냐라는 부분에 좀 근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그 상가 규약에 적법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절차적으로 전체 그 관리단 내지는 그 대표 상가 번영회의의 그 구성이 적합한지 그리고 그 대표자 선임 그리고 그 재정의 규약과 그 재정 절차 네. 그리고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개정 절차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규약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는 뭐 누가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상가가 규모가 크다면 누가 그랬는지 더 판단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상담자분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 변호사님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상대방이 이렇게 뭐 협박하는 경고를 날렸다고 해서 예. 똑같은 방법으로 경고를 하는 것은 뭐 빵집마다 예. 음식점마다 그건- 다 붙일 수는 없지 예, 않습니까? 그건 하책 중에 하책인 것 예. 같고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요. 예, 지금 내용을 보면 점점 더 내용이 심해지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도를 넘는 협박성 메시지가 반복이 된다면 그 처벌 정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붙을 때마다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셔서 네. 경찰 관서에 이것을 신고하는 것이 좋고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문 감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도 유의하셔서 메시지를 잘 관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겠네요.